아까 뭐 꼼수 파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파병은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이 있는 거고요. 개인 파병이 불가하다고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또 지금 꼼수 파병으로 그걸 표현을 했는데 개인 파병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사 협조단 01년 11일부터 08년 9월까지 계속 운영을 했고요. 청해부대 지금 연합해군사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개인 파병의 자격으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다 꼼수 파병입니까? 부대 파병은 물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개인 파병은 국방부 장관 승인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견에 관계되는 부분은 기관장 승인하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합참의 어떤 연락관을 인태사령부에 파견한다고 하면 합참 의장이 승인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개인 파병 내지 파견은 각각의 승인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거를 일단 얘기는 하셨고 이 부분이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 파병 일단 군인이 가는 거는 1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파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파병과 부대 파병으로 어거지로 나누고는 있어요. 헌법에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부대 파병을 어느 규모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부대의 최소 단위는 분대입니다. 분대면 한 9명 정도요. 특전사 같은 데는 팀이고 그것이 부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창간당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부대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휘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뭐 창간단이다 이렇게 해서 보낸다면은 이건 꼼수 파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평화 유지 위해서 유엔 요원으로는 부대 파병이나 개인 파병 같은 경우는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또는 그 개인 파병은 몇 명 가는 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했지 지금 동맹 관계가 아닌데 이런 전쟁 지역에 어느 한편에서는 파병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역사상. 네, 그 실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 파병 가면은 일단은 이것은 1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우크라이나 간 파병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 동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 말려드는 거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걸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게 자꾸 파병해서 무슨 군대가 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니까 뭐 전투부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전투부대가 가면 국회 동의 받아야 되고 당연히 야당에서 동의 안 해주시겠죠. 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투부대가 갈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지금 창관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중에 군인이 5명이고 아까 20명 했는데 15명이 정보기관 뭐 정보 여러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대가 간다. 그럼 군인이 5밖에 없으면 그건 파병이 아니잖아요. 군인 1명이 가도 파병. 예를 들면 아까 분대가 9명, 10명 하니까. 그건 부대고요. 그러니까 부대가 아니고 군인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북한군이 참전했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포로가 잡혔는데 그를 통해서 대남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군대, 정보기관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존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살인이 있죠. 예를 들어 월남 전제가 파병했을 때 북한은 월남이 와서 이것들을 다 수집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 한국 사례는 없는 거고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이 사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 시행령이 원래 모법을 뒤집는 경우인데요. 이 국방부에서 되는 건 아까 동맹의 경우나 PKO나 유엔이 했는 것에서 그 조약 안에서 파견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처럼 어떤 관계, 동맹 관계나 PKO나 유엔 승인 하에 없어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보낸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외교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외교부가 유엔하고 외교부가 미국하고 협의한 다음에 가야지 물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가도 그러니까 개인 파병이라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과 PKO라는 유엔이 승인한 것 외에는 전부 다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군인이 가면 이것은 파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만약 보내게 되면.
지금 무기와 관련된 건 대통령도 지금 공식적으로 예. 밝혔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모니터링에 관계된거나 예. 뭐 이제 전선에 북한군이 배치가 되고 전쟁이 이어진다면은 뭐 포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자들이 생겨서 올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신문하거나 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사람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크라이나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 대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에서의 전술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나토에 이미 우리 장교가 나가 있습니다. 무관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받을 루트가 충분한데 굳이 뭐 참관단 말이 참관단이지 참관단 전쟁하는데 구경 갑니까? 참관하러 가게? 그거는 우크라이나도 참관단 가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국제사회도 명백히 파병으로 봅니다. 예. 2003년도 이라크 전이 났을 때 우리 군에서 우리 전쟁 분석팀 참관팀을 보내려고 4명을 뽑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한테 보내겠다 했더니 미국이 그렇게 한미 동맹이 공고해도 뭔 소리냐, 남우 전쟁에 무슨 참관이고 전쟁 교훈이냐, 안 된다 했어요. 그럼 4명을 이미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파병 협조팀 이름으로 가겠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해 부대, 제마 부대를 파병했고 나중에 자이툰 부대까지 파병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하여튼 무기든 인력이든 그 군인이 가는 것은 반대고 그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립니다.